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업무하는 사무 환경은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네.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 우리가 이 회사에서 도대체 왜 모여서 일을 하는가? 안녕하세요. 저는 퍼시스 사무환경연구팀 김정윤입니다. 퍼시스는 매년 더 좋은 기업 문화와 사무환경을 고민하시는 분들과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제가 세미나 준비를 하면서 공간의 미래라는 책을 다시 읽게 됐어요. 오피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공간의 미래 책을 쓰시고 또 건축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익대학교 유현준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유현준 교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세미나에서는 오피스가 과연 필요할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 책에도 보니까 이제 공간적 외양만 남은 그 부작용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공간의 본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던데, 그럼 올해 세미나에서는 회사란 무엇일까라는 것에서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가 무엇일까요? 회사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바로는 이익 집단이라고 배웠어요. 어쨌든 하나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서 모인 사람들의 집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의미가 없어지면은 언제든지 해산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 사회는 약간 이상하게 이익 집단인 회사가 가족 같아야 된다라는 착각들을 좀 하고 있죠.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우리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벼농사를 지었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 특히 밀농사와 달리 벼농사는 이 토목공사가 많거든요. 저수지도 만들고 물길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집단의식이 되게 강하고, 모여 사는 사람들끼리 음식도 나눠 먹고, 그래서 가족적인 유대감과 노동의 공동체가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근대로 저희가 빨리 넘어오면서 아직까지도 약간 좀 끈끈한 가족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회식도 많이 하고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이런 원격 근무 방식이 진짜 일상적인 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시간과 제약이 없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욕 같은 경우에 보면 이번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가 잡히고 컨트롤이 된 상황이 되니까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그냥 재택근무 그만두고 회사로 출근해라, 다시 회귀하는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사실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은 거의 대부분 다 재택근무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근데 분명히 모여가지고 일을 할 때 생겨나는 그 시너지 효과와 창의적인 환경과 또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훨씬 더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모여서 그 사람의 표정, 몸짓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실질적인 생각, 뭐 속마음 이런 것들을 서로 캐치를 빨리빨리 하면서 손발을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여서 일하는 그런 것들은 아마 미래에도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거점 오피스를 많이 기업들이 시도하고 있는데, 사실 거점 오피스는 내 자리가 있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점 오피스가 내 자리가 아예 없는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6개월 정도 텀을 갖고서 이 사무실에 일할 거다, 그러면 6개월 정도는 내 자리가 딱 되는 거죠. 단 내가 퇴근한 다음에도 거기에 내 가족 사진이 붙어 있을 수 있으면 그건 내 공간인 거고, 퇴근할 때 그걸 다 띄우고서 가야 되면 내 공간이 아닌 거죠. 그것도 사실은 뭐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벽체를 다 디지털로 만든 다음에 딱 들어가면은 내 안면 인식 딱 돼가지고 내 가족 사진이 차차차차 벽에 붙게 있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딴 데로 가면은 또 확 바뀌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다 커버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지털이 너무 많은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일하는 방식이 계속 바뀌고 있기는 한데, 사실 오피스 공간도 이런 변화하는 방식에 맞게 조금 변화가 필요할 텐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창의적인 일을 하는 데냐, 아니면은 집중해서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건축가만 하더라도 저희가 프로젝트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창의적인 데 쏟아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창의적인 솔루션이 나온 다음에는 집중해서 프로덕션으로 가는 기간이 필요해요. 창의적일 때는 천정고도 높고 막 어떤 액티브한 환경이 맞지만은, 프로덕션을 해야 되는 그런 피리어드로 넘어가게 되면 집중력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업종별로 함께 할 공간과 개인의 공간이 이렇게 황금 비율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찾은 사무실 공간의
그 황금 비율이라고 하면은 창의적인 공간이 한 30%, 생산적으로 집중해서 일해야 되는 게 한 70% 이렇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30% 안에는 회의 공간도 들어가고 혹은 탕비실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업종에 따라서 잘 찾아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공통적인 그 변화 방식에 딱 맞는 변화라기보다는 기업마다 이제 본인들의 어떤 업무 특성과 필요한 업무 행태에 따라서 좀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근에 그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오피스 공간의 그 비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어떤 오피스 공간에서 되게 비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셨는지. 사실은 오피스 공간이라는 게 낭비되는 공간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졌던 건 별로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생각했던 거는 개인의 사무 공간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회의 테이블들이에요. 저는 그게 뭐 일을 하면서 가끔씩 빨리빨리 모여가지고 우리 얘기를 하고 다시 각자 흩어져서 일하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셨는 것 같은데 그런 소통의 업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소통의 공간에서 사람들이 업무 이외의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들, 대표적인 게 탕비실 같은 것들이죠. 근데 그런 공간들이 가장 안 좋은 환경에 놓여진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탕비실의 공간은 회복하는 공간이고 가장 즐거운 공간이어야 되고 가장 자연이 많은 공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장님 코너방 위치에다가 거기다가 탕비실을 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쉬고 싶고 더 오래 머무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 그래서 그때 이제 다른 부서 사람들하고 소통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런 일들이 되게끔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재택근무를 사람들이 많이 경험을 하면서 이제 집에서 일하는 그 환경에 대한 관심도 엄청 높은데 그러면은 장기화 이게 됐을 때 집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택근무 환경을 잘 만들 수 있을지 혹시 팁이 있으실까요? 저는 보통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네네. 두 가지 정도로 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물건을 좀 갖다 버려라. 이거를 우리가 집에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집에 있는 많은 물건들, 정리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자꾸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최근에 미니멀 라이프도 맨날 유행하잖아요. 많이 비울수록 그만큼의 공간이 훨씬 더 많은 걸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대부분 다 시각적으로 다 파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공간은 절대적인 물리량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기억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억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기억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의 기억들을 회상을 해보시면은 그때 어떤 사건들이 뭐 이렇게 팩트로 이렇게 기억된다기보다도 그때의 감정들이 먼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공간을 더 많은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조명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탠드에다가 돈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미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기업의 이런 공간을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업에서도 변화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데 사실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뭐 전면적으로 다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뭐 공간적으로 조금이라도 뭐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을까요? 저는 그거를 하려면은 일단 자기가 하는 업의 정의가 확실히 시작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LG전자다. LG전자가 하는 일은 뭘까?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냐? 사실은 LG전자가 하는 일들은 공간을 만드는 회사죠. TV를 통해서 또 다른 공간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에어컨을 통해서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을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업태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 정의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지향점이 확실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는 이 행동들이 어떤 행동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 공간이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시작점이네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사무소도 운영을 하시고 오피스를 가지고 계시니까 교수님께서 꿈꾸시는 미래의 오피스의 모습은 어떤 것일지. 미래에 제가 꿈꾸는 오피스의 모습은 직원들이 출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오피스였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미국의 사무실이 좀 그랬어요.
제가 집에서 있을 때는 막 애 둘이 빽빽거리고 집은 항상 장난감으로 어질러져 있고 막 정신없고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곳에 가면은 돛 닦는 느낌으로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데스크탑도 항상 정리를 깨끗하게 하게 됐고 그래서 그 공간에 저는 가는 게 되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업무하는 사무 환경은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네. 우리가 이 회사에서 도대체 왜 모여서 일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냥 단지 생활비 벌기 위해서 와서 내가 일을 억지로 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조직은 갈 수 있는 레벨이 딱 정해져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어떤 회사는 야, 우리는 혁신을 만드는 회사야. 그리고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회사다. 뭐 이런 식의 뭔가 더 추상적이면서도 원대한 목표, 더 멀리 있는 목표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라면 더 제일 좋아질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따로 또 가치가 가능한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혼자 있을 때 편안한 공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앵커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자기 공간도 좀 있고 사람을 즐겁게 만날 수 있는 퍼블릭 스페이스도 있고 이게 잘 밸런스가 맞는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시고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